연준이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동결이었는데요. 다섯 번째 회의 연속입니다. 인상은 없었으니 처음엔 안도가 나왔고요. 금값이 결정 직후 1%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가 결국 끝까지 가진 못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1153포인트, 2.19%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5% 넘게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 풀어야 할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상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그리고 어제까지 돈이 숨어있던 방어주와 헬스케어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만 따라오시면 오늘 마감한 미국장 다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연준부터 살펴볼게요.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구간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문제는 그 안을 열어보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표결이 9대 3이었습니다. 해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 로건 델러스 총재까지 이 세 명은 지금 0.2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케빈 워시 의장의 말은 더 분명했습니다. 물가가 위원회의 2% 목표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고 했고요. 5년 넘게 목표를 웃돈 물가가 9주 만에 또는 한 달의 완만한 물가 하락으로 치유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3명의 반대표를 두고는 제대로 된 집안 싸움을 원했고 실제로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성명서도 같은 방향이었는데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는 아예 없었고요. 대신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뤄낼 것이라는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그 판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채권 시장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0.083포인트 오르면서 4.687%가 됐거든요. 현지에서는 연준이 물가와의 싸움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신호를 읽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요? 그 답도 성명서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연준은 그 물가의 원인을 에너지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공급 충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름값 쪽을 직접 언급한 건데요. 그런데 하필 어젯밤 그 기름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브렌트유가 7.68% 오르면서 90.55달러, 미국 WTI는 84.46달러가 됐거든요. 어제 이 방송에서 84달러대라고 전해드렸던 그 브렌트가 하루 만에 다시 90달러 위로 올라온 겁니다. 여기엔 이유가 세 가지가 겹쳤는데요. 화요일에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을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 미 중부사령부가 이를 요격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한 주 만에 720만 배럴 줄었습니다. 시장은 13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는데 5배 넘게 빠진 거예요. 세계 석유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하락이 되돌아올 조건으로 어제 짚어드렸던 게 공식 합의문이었는데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미사일과 보복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값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반도체가 왜 또 밀렸는지요? 원인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중국의 공급 경쟁 우려가 그대로 깔려 있었고요. 거기에 앞서 본 금리 급등이 얹혔습니다. 고평가된 종목일수록 금리가 오를 때 더 눌리니까요. 여기에 종목마다 자기 사정도 있었는데요. NXP는 하루 앞서 발표한 실적에서 3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이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하락률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론이 9.94%, KLA가 10.8%,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8.4%, AMD가 5.51% 내렸어요. 어제 유일하게 하락을 면했던 엔비디아도 오늘은 3.55%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33% 내린 14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에서 20% 넘게 밀려 이미 지난 17일에 약세장 구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밀린 겁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어제 반도체를 빠져나온 돈이 방어주와 헬스케어, 금융으로 옮겨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그 금리가 산업재와 금융을 특히 눌렀는데요. 산업재가 3.4% 내리면서 꼴찌였고 캐터필러가 6.91% 빠졌습니다. 이트닉 6.31% 빠졌고요. 금융도 1.74% 내리면서 골드만삭스가 5.09% 하락했고요. 오르던 헬스케어마저 0.52% 내리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업종수로 살펴보면 어제 7개가 올랐던 것이 오늘은 3개뿐입니다. 공포지수도 정반대였는데요. 18.21로 내리면서 공포가 아니라 갈아타기로 봤던 그 지수가 오늘은 13.29% 오르면서 20.63으로 20선을 넘었습니다. 그럼 남은 곳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기름값이 오른 그대로 2.05% 오르면서 유일하게 확실한 강세를 보였고요. 이오즈 리소시스가 6.61%, 엑슨모빌이 2.42%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예요. 어도비가 5.72%, 데이터독이 5.31%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AI인데 정반대로 움직인 쪽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같은 AI 설비를 직접 짓는 신흥기업들은 크게 내렸습니다. 네비우스가 12.65%, 코어위브가 9.63%가 빠졌어요.
AI 설비를 짓는 쪽은 매도세로, 그 AI를 가져다 쓰는 쪽은 매수세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지수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우지수가 51,594포인트로 마쳤고요. S&P 500은 1.52% 내린 7,316포인트, 나스닥은 1.74% 내린 24,442포인트였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보다 10% 넘게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0.57% 내린 100.84였습니다. 빅테크 중에 오른 건 알파벳 0.9%와 넷플릭스 1.71%였는데요. 애플은 0.56%가 내렸는데 대형 기술주 중에서 가장 작은 하락이라 어제 가져온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구분한 것들은 장마감 뒤 나온 실적에서는 더 뚜렷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분기 매출이 900억 달러로 18%가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32%가 증가했습니다. 핵심인 클라우드 애저의 성장률이 43%로 시장 예상 40%를 넘겼고요. 애저의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올랐고요. 메타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출은 608억 달러로 28%가 늘었는데 순이익이 158억 달러로 14%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비용인데요. 법적 비용과 감원 비용이 겹쳐서 총 비용이 55% 늘었거든요. 여기에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의 하단을 올리면서 1,300억에서 1,45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은 610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로 내놨는데 시장 기대치가 632억 달러였습니다. 돈은 더 쓰겠다고 하면서 매출 전망은 기대에도 못 미친 거죠. 시간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설비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밝혔는데요. 메타는 2027년 전망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2028년 이후에는 수요에 맞춰 조정할 유연성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영업으로 번 현금을 기반으로 하되 장기 부채와 블랙록 같은 외부 파트너십도 활용해 자본 비용을 낮추겠다고도 했고요. 어제 메타와 블랙록의 데이터 센터 합작사 소식을 짧게 전해드렸었죠.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어제 짚은 엔비디아와도 비교가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순환 투자는 고객이 칩을 살 돈까지 보증해 위험을 자기 장부로 끌어오는 구조인데 메타는 외부 파트너를 끌어와서 그 부담을 나누려는 쪽이에요. 다만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 조달 계획이 아니라 줄어든 순이익 쪽에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도 짚고 갈게요. 아까 하락률에는 없었지만 6% 넘게 하락한 램리서치가 정작 마감 뒤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모두 예상보다 좋게 냈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따로 움직인 오늘 흐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ARM과 로빈후드도 예상을 넘었고요. 퀄컴은 매출을 웃돌았지만 4분기 매출 전망이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서 짧게 두 가지 소식을 더 덧붙이면요.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으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떼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면서 안전 규제는 검토하되 과도한 규제로 미국 기업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투자를 위해 챙겨가셔야 할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나오는 미국 2분기 GDP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입니다. 워시 의장이 물가가 구준내로 치유될 수는 없다고 했으니 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면 오늘 3명이었던 인상 주장이 다소로 바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값인데요. 브렌트가 90달러 위에 머무르면 연준이 언급한 공급 충격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회복되는지를 같이 보세요. 세 번째는 10년물 금리가 4.687%에서 더 오르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오늘 무너진 산업재와 금융이 이어서 눌릴 거고요. 반대로 진정이 된다면 어제 같은 갈아타기가 다시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따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6월 고점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지가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나타난 구분이 다음 장에서 넓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AI로 돈을 벌어오는 쪽과 설비에 돈이 먼저 나가는 쪽을 시장이 계속 갈라서 보는지가 관건입니다. 엔비디아의 5천억 달러 순환 투자 보도가 공식 확인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